그거는 있죠. 장티푸스나 콜레라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돌았기 때문에 하수도 시스템이 생긴 거는 있죠. 그러니까 파리 같은 경우에 뭐 1700년대 이런 때 다 대대적으로 지하에다가 하수도를 매설을 하고, 지금도 사실은 파리 가면은 마실 수 있는 물과 마시지 못하는 물로 나눠서 등급을 나눠서 써요. 그래서 마시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더러운 물, 약간 중간 정도 더러운 물이죠. 그런 것들은 도시를 청소하는 데 쓰거든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진 거는 전염병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 모든 도시가 다 그렇게 했으니까, 대부분 하수도를 갖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훨씬 더 큰 이슈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스페인 독감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도시에 많이 모여 살게 되면서 인구가 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통수단도 많이 발달을 했고, 그쯤에 1800년대부터 점점 모여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통수단이 발달하면 공간이 압축되고 전염병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21세기의 코로나도 비행기가 너무나 잘 발달된 네트워크가 됐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금방 퍼지게 된 거고, 그런 배경 산업화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전염병이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또 주거도 또 바뀌고. 근데 전염병에 강한 주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고밀화된 집합 주거들, 그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제일 산업화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도시로 인구가 많이 몰리게 되면서 7, 8층 정도 높이의 건물들을 많이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어질 때에는 엘리베이터가 발명되기 전이었거든요. 19세기 말에 이제 그런 엘리베이터가 발명이 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도시들, 대표적으로 뉴욕 같은 데들, 그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고, 철골 구조라는 것도 도입이 됐죠. 강철이라는 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그러면서는 거의 몇십 층짜리 건물이 생기면서, 몇십 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어도 사실 엘리베이터가 없었으면 지을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까지 매일매일 오르내리락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합쳐져가지고 완전히 도시의 경관도 바뀌고 우리의 주거 형태가 바뀐 거죠. 그 당시에 건축가들이 사실은 뭐 힐버자이머라든지 아니면 르코르비제 같은 사람들이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던 거죠. 고밀화된 공간을 만들면은 그러면 녹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빛나는 도시의 개념들, 이런 것들이 그때 생겨나고. 근데 그때도 전염병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절대로 해체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예. 지금도 보시면은 아시잖아요. 9시에 문 닫으라고 그러면 한강 고수부지에 모여서 술 마시고 편의점 앞에서 모여서 먹고, 정말 끈질기게 장소를 찾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이려고 하고. 사실은 그게 우리의 유전적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은 호모사피엔스가 이 자연계에서 최고 우위를 점유할 수 있었던 거는 무리를 지어서 살았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 본능을 해체시킨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계속 모이려고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모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겠죠. 고수부지를 찾아가고 편의점을 찾아가듯이 무슨 방법을 찾아가지고 계속 모이려고는 할 거라고 봐요. 그러려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모였을 때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내가 다른 사람하고 더 많은 관계를 맺을 때 그게 경제적 기회도 될 수 있고, 혹은 이성관계의 교제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21세기에는 사실은 역사상 없었던 온라인으로 컨택트 할 수, 온택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럼 온택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모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두 가지 다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내가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면은 온라인 기회도 잡고 오프라인 상에서도 기회도 잡는 쪽으로 해서 점점 접촉의 기회의 밀도는 높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할 거다. 저는 그거를 이제 시냅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시냅스의 총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쪽으로 인류의 5,000년의 역사가 발전해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느냐로 계속 늘어나는 쪽으로 발전한 거예요. 옛날에 수렵채집의 시기에 만 년 전에 수렵채집을 하던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자기 부족 사람들 몇십 명 만나고 끝났을 거라고요. 농경사회가 되면서는 몇백 명 만나는 마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근대에 와서는 몇천 명 만났다가 지금 우리는 거의 평생 살면서 뭐 수십만 명을 만나는 시대에 살잖아요. 거기다가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만나는 사람들까지 따지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60인생을 살아도 우리는 1000년 전의 사람하고 지금의 사람을 비교를 해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같은 시간 안에 만난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공간 체계가, 우리가 만든 문명 체계가 계속해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 시냅스 양을 늘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늘린 사람이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도태되는 거고,
그러니까 런던이 밀도가 높아지면 경쟁 도시들을 다 물리치고 걔네들이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되는 거고, 파리가 그랬고, 뉴욕이 그렇게 고멜화된 도시가 됐기 때문에 경쟁 국가들을 다 제치고서 경쟁력 있는 도시와 국가를 만든 거고,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도 어느 도시든 밀도를 높이는 도시가 만들어지면은 아무리 전염병이 돌 때에도,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면은 전염병이 안 걸리고 혹시 걸려도 나는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고, 그리고 와이파이가 전체 다 터져가지고 온택트도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고, 배달시키면은 30분 만에 다 배달돼서 오고, 뭐 이런 도시가 된다면 그게 저는 21세기의 파리 같은 도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18세기 때 파리가 그런 자본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거기가 제일 전염병이 안전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자본이 모이고, 거기에 부자들이 모이니까 그림 팔려고 화가들도 모여들었던 거고, 그래서 거기가 문화의 중심 도시가 된 거잖아요. 그런 도시가 어딘가에는 꼭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게 중국이 될지 우리나라가 될지 뭐 미국의 어느 도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도시를 만드는 나라가 승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 주거공간은 두 가지 팩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1인당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해질 것이다. 근데 동시에 가구 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가구의 구성원의 숫자는 4명에서 3명에서 2명에서 1명으로 줄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상태에서 제가 보는 가장 필요한 주거는 30평짜리 방 3개짜리 아파트가 아니고 15평짜리 방 하나짜리 아파트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서는 오피스 활동도 할 수 있고 집으로도 쓸 수 있고, 두 가지 다 동시에 하더라도 좁지 않게 느껴지고, 앞에 발코니가 다 있고, 내가 공원에 가지 않더라도 자연을 만날 수가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을 다 즐길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밀도가 있는 도시 환경 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을 켰을 때 주문 가능한 레스토랑이 한 1000개쯤 뜨고, 그래서 배달하면은 20분 만에 오고, 이런 도시 공간 구조가 될 거라고 봐요. 지난 그 코로나 위기 때 대한민국 서울이 그나마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잘 견딜 수 있었던 거는 택배가 잘 돼서라고 보고, 택배가 잘 됐던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의 50%가 아파트에 살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데 사는 거는 배달에 유리하잖아요. 단가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장점이거든요. 근데 그런 아파트에 살면서 생겨나는 많은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점을 해결하는 디자인을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어떤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뭐 저도 모르죠. 여러분이 찾으셔야죠. 꼭 필요한 요소가 뭔지는. 정말 좋은 답을 찾으려면 어쩌면 이 공모전에서 나눴던 5가지 카테고리, 그것도 사실은 깨트리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거기 그 생각의 틀에 갇혀 있으면은 그냥 예쁜 화단 디자인하다 끝날 수도 있고, 예쁜 공용부 디자인하다 끝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공용부라고 하는 것들, 화단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20세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책인 거예요. 그런 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유도 없고, 꼭 그래야 된다는 것도 없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분양 면적의 뭐 공공 면적 비율, 뭐 전용 면적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구시대적인 발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틀에서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여러분만의 어떤 틀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지금 답을 주면 안 될 것 같고, 저도 잘 모르겠고, 네, 찾으셔야죠. 네. 저는 오히려 반대로 변하지 않는 게 뭔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휴먼과 2000년 전의 휴먼과 10,000년 전의 휴먼이 공통적인 분모가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21세기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간이 원하는 게 갑자기 바뀔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갑자기 편안한 침대보다는 딱딱한 바닥을 원할 것 같지도 않고, 햇볕보다는 어두운 공간을 원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이 시대에 적합한 걸 찾으려면은 변화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요소가 뭔지를 먼저 찾아내시고, 그거를 더 만족시킬 수 있는 거를 찾는 게 더 맞는 프로세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우리는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다르게만 설계하면은 옳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학생들도 보면 그런 경우 많은데, 뭔가 희한한 걸 갖고 와요. 처음 보는 것들, 디자인들을. 그럴 때 하는 질문이 있죠. 근데 이런 게 지금까지 왜 안 나왔을 것 같냐. 잘 생각해봐라. 이런 디자인 안 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근데 그런 다른 것이 항상 좋은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 다른 거가 틀렸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은, 마찬가지로 다르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장점을 만들지는 사실은 바뀐 다음에도 만족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변하지 않는 어떤 본능 부분을. 그거를 일단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걸 나눠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답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바뀌는 것들은 뭐 수두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단 이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 그거는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